이번 주에 SEC 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권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총 6개 그리고 다음 주에 한 건까지 해서 총 7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인 결정 날짜가 블랙록이 최초의 ETF를 출시 신청한 이후에 나머지 기업들에서도 다 우르르 출시 신청을 해줬기 때문에 출시 신청 날짜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결국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가 승인이 되면은 결국은 전부 다 승인이 된다는 말이 될 텐데, 저는 이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아닌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는 모든 게 결정이 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ETF 승인권에 대해서는 2023년도 4분기 혹은 내년 초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그 근거들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전부터 말씀드려왔었던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첫 번째는 블랙록의 자금 규모입니다. 블랙록의 운영 자금은 9조 6천억 달러, 원화로 1경 2천조 원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산 규모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하자면 비트코인 현재가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00조 원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알트코인 전체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은 1 트릴리언 달러, 약 1,000조 원입니다. 물론 요즘은 코인으로 인한 파생상품 거래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규모로만 본다면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겠지만, 단순 코인의 액면 가치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블랙록의 1경 2천조라는 자금으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을 약 12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그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블랙록은 비트코인 채굴 상위 5개의 기업 중에서 4개의 대주주이고, 이미 비트코인 관련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발을 뻗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블랙록의 ETF 승률입니다. 과거부터 블랙록은 576개 ETF를 신청했었고, 단 한 개를 제외하고 575개 ETF를 승인받아 출시한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2021년도 12월 1일 캐나다에서, 그리고 23년도 8월 16일 유럽에서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빠르게 유럽으로의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서 각종 기관들의 자금 움직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현물 ETF를 시작으로 암호화폐를 미국에서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ETF 승인은 미국의 달러 패권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랙록의 ETF 신청이 무서운 점이, 현재 미 재무부 관련 정책 인사들이 블랙록 출신으로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 안에서 골드만삭스 출신보다는 블랙록 출신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은 블랙록을 필두로 현물 ETF는 충분히 승인이 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 초반에 현물 ETF 승인이 당장 이번 주가 아니라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에 대해서도 이미 SEC는 판결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 주 저녁 11시에 진행된 잭슨홀 미팅에서도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이미 금리 동결이라는 시장의 기대치를 벗어난 멘트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단기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개인 물량들을 털어내고 올려주는 패턴이 정말 많이 나와주는데, 당장 이번 주에 있을 비트코인 ETF 승인이 미뤄지면서, 그리고 9월달에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플러스 25bp 인상을 하고, 자, 지금의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 번 더 주고 극악의 공포 구간을 주면서 개인 물량들을 털어낸다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31.8K 고점 자리는 충분히 넘겨주는 상승이 나와줄 거고, 지금처럼 상승이 나오는 그 곡선 중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껴있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권에 대해서는 다음번이 아니라 세 번째 혹은 마지막 내년 초까지도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원하는 그림은 내년 초까지 최대한 끌고 가는 그 그림을 좀 보고 있고, 결국 마지막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 그 구간에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정말 많이 몰려들을 거고, 언론에서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앞으로 더 크게 오를 거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일 텐데, 결국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를 다뤄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매수는 이미 1차 매수는 진입에 들어갔고, 다음 매수 자리는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25.16K를 깨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마지막 라인은 23K입니다.
아직까지는 CME 그룹의 페드 와치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는 있지만 제가 어제 비팅에서 관점 공방에도 현재 CME 지표는 신뢰도가 조금 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근거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번 주 금요일 파월 연설 이후에 증시 방향성을 줄 만한 지표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당장 오늘 저녁 22시부터 미국의 주택지수, GDP, 미국 PC 지표, 그리고 실업률까지, 자 그리고 여기 월봉방안까지 있을 텐데, 당장 오늘 저녁에 나오는 주택 지수부터 이전 발표치 대비 꺾이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나스닥은 방향성을 보여줄 거라고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공유를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에 대한 그 진입 시기를 지금 자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비트코인 매수를 들어갔지만 알트코인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자리로 보고 있고, 저 역시도 비트코인을 진입 전체 기준에서 40%를 비트코인으로 좀 보고 있고, 나머지 기준에서 현금을 제외하고 40%는 알트코인으로 그 비중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의 하락, 이 저점 자리를 깨는 하락까지는 좀 예측을 해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무리하게 알트코인 지금 매수를 들어가지는 않아도 된다. 저도 알트코인 진입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는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그 반등 보면서 알트코인 진입 시기 그리고 그 진입 근거들까지 공유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제 브리핑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구독이랑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은 정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혹은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비팅에서 관전 공유방 정보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더 많은 정보로 제가 여러분들께 값진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